그 얘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법사위가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이 지금 그 몇 개월 만에 대면 의총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당 지도부가 왜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법사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모두 야당이 줘야 된다. 우리 권한을 포기하더라도 책임을 분산하고 또 협치 메시지를 줘야 한다. 라고 기동민 의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윤우덕 의원, 법사위가 뭐가 중요하냐? 내년 대선이 중요하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우클릭할 건 우클릭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아니 뭐 그런 사람이 180명 중에 몇 명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그러면 법사위를 지키려고 왜 그렇게 그때 난리치셨습니까? 그때 그럼 이 두 의원님께서 그럼 그때도 이 얘기를 하셔야죠. 법사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이러냐. 그때는 거의 다 동의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중요합니다. 이건 2004년 4대 개혁 입법 그때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법사위가 최현희 한나라당 의원이었거든요. 법사위에서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래서 막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진미 민주당 180석 가까운 의석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문을 지키고 있는 거지. 그게 법사위원장인 거죠. 문제는 나는 이분들은요 정치인이라고 정치를 다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봐. 그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느냐는데 그 정치를 조중동한테 배우면 이런 시각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는요 협치를 통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요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을 더 두텁게 모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나 이런 걸 통해서 영역을 넓히는데 막상 본진은 털리는 상황. 그러면 본진이 똘똘 뭉쳐 있으면 40%인데 본진이 털려서 중도 확장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합이 20%밖에 안 되는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조중동이 계속 가르쳐요. 그렇게. 야야야 니들 보궐선거 졌잖아. 보궐선거 지면 이제 결혼식 독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간에 타협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침마다 배달돼서 가르쳐요. 가정교사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을 분열시켜버려요. 이건 정치의 가장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는 또 그 중도 확장 전략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국민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준다고 중도가 아이고 잘했네 그리고 오겠어요. 안 와요. 그건 관심도 없는 사항이에요. 이 상임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내 세금엔 관심 있어요. 부동산 세금. 그건 인정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관심 있어요. 주식 가격 등락 관심 있어요.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 등락 관심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무슨 법사위 상임위 어떻게 협상하고 관심 없어요. 그냥 언론이랑 하는 소리예요. 민심 오독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민심 오독하는 거냐면 130석일 때는 막 4+1 만들면서 뭔가 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180석을 줘.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근데 보궐선거 졌어요.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데 왜 못하냐라고 그걸 뺏은 거거든요. 정책인 큰 틀은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민심을 오독을 하는 거예요. 협치 안 했다고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참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내주자는 말은 협치하자는 말인데 협치가 되는 대상이냐고 이 사람들이. 법사위원장 가져보세요. 맞는 칼처럼 민주당의 지금 현재 174석만큼의 위세를 부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180석 갖고도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러면 지지층이 야 니들 180석 갖고도 뭐하냐라고 난리를 치면서 지지를 빼게 돼. 정권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민주당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 원내대표 소관이에요. 상임위 협상은. 그래서 법사위를 국힘에 넘겨줄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또 이게 의원들만 이런 거지
그 국민의힘이 법사위 가지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엉뚱한 걸로 고집 피워서 중도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민주당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시점이 묘해서 그런 거지.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개혁은 좀 후퇴하고 이런 식의 뉘앙스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이런 소리가 나오면 지지층들의 입장에서는 쟤들 뭐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아니 거예요. 근데 시점도. 그것도 언론이 그러라고 요 사람들만 뽑은 거잖아요. 언론이 예를 들면 언론 개혁을 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는 소리를 키워줘야죠. 지금은 오히려 저는 그 포탈 그 알고리즘 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그것도 꼭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포탈 책임법 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법안을 조금 발전시켜야죠.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법안 발의했어요. 포탈 책임 묻는. 그래서 그런 법안 통과시켜야죠.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제 나름대로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도둑을 잡는 것과 도둑질을 하는 것의 차이 같은 건데 뭐 표현이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시기는 코로나로 봐도 전시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시작하죠. 코로나 같은 걸로.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죠. 근데 있는 사람들 오늘 보도 보니까 상위에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씀씀이가 더 커져가지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민주당이 지금 욕을 먹는 정확한 이유는 도둑 잡기에만, 그러니까 도둑이 쳐들어오는 거를 방어하기만 급급해서 그런 거예요. 180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세적으로 나가라고 준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조중동이 난리를 치고 국민의힘이 아우성을 쳐도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라고 그 권력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이슈가 들어오면 조국 장관대 같은 이슈가 생기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한마디도 안 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래서 하다가 조국 장관대는 나쁜 사람들로 만들 때까지 방치를 해버리는. 모든 이슈를 있잖아요. 치고 나가야 된다고.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정말 평화로운 시기라면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국가가 조용해지게끔 논란을 만들지 않고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것 같은 뉘앙스랄까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보다는 내가 치고 나가서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공격을 할 시기지 방어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논란이 생기면 그걸 방어도 못하지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조용히 있어가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나는 협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협치가 다시 꺼내져 오고 막 사면론이 주장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옛날 방식으로 읽는 사람들. 국가를 안정되지 않습니다. 백신으로 상대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공격을 하면 맞받아 치고 나가서 더 센 걸로 그 사람들한테 무한을 주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잠을 재워야지 논란이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 질병청만이 해야 될 문제입니까? 백신 가짜뉴스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걸 쏟아내는데 오죽했으면 오늘 최경영 기자가 조경태랑 그 방송 인터뷰하다가 난리를 쳤더만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협치는 그게 뭐가 협치입니까? 협박이지. 이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재보궐선거에서 이겼어요. 기세가 등등해요. 이때 국민의힘이 협치하십시오. 대통령 흔들지 말고. 그리고 노영욱 후보자처럼 그분은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그분의 귀책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노영욱 후보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지금 민주당 내부에 지적을 많이 하는 국토위 간사가 조홍천 의원이에요. 조홍천 의원이 의총에서 문제 없다고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격 사유 없다. 노영욱 후보자. 그러면 조홍천 의원 말 언론이 자주 받으시잖아요. 왜 그건 안 받습니까? 진짜 그러네.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노영욱 후보자를 자꾸 셋 이렇게 붙이는 거 말이 안 돼요. 국민의힘이 협치를 요구하려면 노영욱 후보자부터 빼세요. 거기서. 그리고 박형준 후보자의 경우는 그 도자기 있잖아요.
그냥 민주당 그 청문위원들도 그것만 따로 좀 가서 보세요, 뭔지. 좀 발표 좀 하세요. 좀 발로 뛰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어. 박준영 후보자가 얼마나 훌륭하면 노조가 성명을 냈어요. 맞아요. 네. 어제죠. 열린민주당도 3명의 장관에 대해서 다 청문 보고서 채택해라. 괜찮다. 이 정도면.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한두 사람 탈락시킨다는 목소리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과학계가 논문 표절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 없어요. 두 가지는 문제가 되죠. 딸들이 이중 국적이에요. 그거를 아직까지 해결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건 국민 정서에 반하죠. 대한민국 장관 내정자잖아요. 이거. 두 번째는 출장 갈 때 자녀들을 너무 자주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비행기 값은 본인 비용으로 됐어요. 그리고 숙박을 같이 했겠죠. 그러면 이 이중국적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나온 자녀들 숙박 같이 한 요 문제가 장관을 하는데 부적격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조목조목 반박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정서법에 걸어놨잖아요, 지금. 그럼 그 국민정서법을 탈피하는 건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목조목. 그러니까 저는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그렇게 훌륭하다는데 관료로선 보기 드물게 훌륭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부인의 그 도자기가 어떤 분들은 수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수집의 취미 아니냐. 밀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청문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정말 밀수면 고발하시고 예. 아니면 이거 문제없다 이렇게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시면 안 될까요? 청문회 끝나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컨셉을 잡을 때 사실 나는 뭐 당대표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는 나같이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행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찍었어요. 내가 민주당을 찍었어요. 내가 문 대통령을 찍었어요. 찍은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찍었는데 못하면 돌아서기도 하지만 잘하면 또 박수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당일 경우엔 내가 정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뭐 쇄신 등을 통해서 뭔가 바뀌는데 정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를 찍었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찍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민주당 180석 뽑아주니까 시원시원하게 일 잘하네. 이게 문제지.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이걸 나눠가지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조중동스러운 시각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뭐냐면 뭐 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개혁도 하고 민생도 하고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개혁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이거를 갈라치기가 상대가 들어오면 저는 두 개 다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을 포기하겠다라는 뉘앙스가 풍겨지면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우리들 고유의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노 대통령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 양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며칠만 있으면 10년도 훨씬 넘는 시간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검찰개혁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하겠다고 한 로드맵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지지고 볶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도의 표를 잃을 거니까 민생으로만 가야 된다가 아니라 둘 다 유능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한쪽을 포기하게 되면 민생에 대한 지지도 떨어집니다.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찍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족시켜주는 뭔가가 필요해. 이걸 잘하는데 이것도 응원을 해주겠지.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응원 안 됩니다. 나는 그 구조는 정치인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걸어다니는 정치시사 백과사전